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이번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본인의 속마음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무능한 대통령, 이제 그만둬야 할 대통령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스스로 장명을 했습니다. 오늘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기념 국무회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4월 11일이 대한민국 임정 100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왜 이날을 잡았는지, 이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가야 하는지는 다른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미북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점을 맡고 있고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매를 맞고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속의 안보, 위기 속의 외교 책임을 지고 워싱턴으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혹은 본인의 뜻대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속에 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런 의미의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각 신문 방송의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 100년 기념 국무회의에서의 메시지는 양극화 해소와 함께 특권 반칙을 끝내라고 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서 특권 참기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다.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만 3년째. 그리고 국민들은 정말 좌절하고 있습니다. 왜? 특권과 반칙 때문입니다. 많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7명의 장관 개각을 단행했는데 그 7명이 모두 제 판단에는 특권과 반칙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국민의 평범한 삶에 상처와 좌절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돈 5억 원으로 5억 원을 빌려서 10억짜리 땅을 샀는데 몇 년 뒤에 26억이 됐다. 자, 이게 상식적으로 정상한 투자라고 보십니까? 진영 장관 이야기입니다. 자,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로 재벌을 비판하고 뒤로는 남편이 몸담은 로펌에서 수백억 원의 삼성전자, 현대차 관련 수입료를 챙겼다. 이게 특권과 반칙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들을 봅시다. 아들은 귀걸이한 사진을 내밀고 고용정보원에 취업했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아직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상황을 볼 때 특권과 반칙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대한민국 주부들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고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 유세장에 직접 아들을 데리고 나왔던 문다혜 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동남아로 해외 이주했습니다. 남편의 처신도 입방에 오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몸담았던 게임 업체가 굉장히 많은 돈을 특혜로 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그 사위죠.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는 어떤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하여 취업을 했다, 해외에서.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특권과 반칙 아닙니까? 그리고요, 다혜씨는 갈 때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 본인 명의로 증여받고, 또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금매인데도 팔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국민들을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는 것들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절친한 친구, 목포에 20몇 채의 땅, 부동산 구입해서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회주의자인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피우진 보훈처장은 미리 의원실을 방문해서 설명하고 특혜를 줍니다. 이거 특혜입니다. 완벽한 특혜입니다. 피우진은 거짓말했다가 국회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특권과 반칙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스스로 문재인이 문재인에게 당신 끝났어, 그만 끝내,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은 누가 이 연설문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멋진 연설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연설을 듣는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당신 끝났어, 그만둬,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절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왜 촛불정부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특권과 반칙을 하는 사람들을 장관에 기용하고 본인 가족도 특권과 반칙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특권과 반칙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과천선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모든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장관 임명한 사람들 전부 다 자르고 새로 장관을 임명하십시오. 특히 김현철, 박영선 장관은 빨리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국민들이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은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속마음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당신은 끝내야 한다.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라는 그런 명령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누가 이 원고를 써줬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쓰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자살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듣는 많은 국민들은 그런 댓글도 답니다. 당신이 이제 그만둬야겠네. 이 울림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KBS에 대해서도 따끔한 경고를 했습니다. 강원도 산불 이야기입니다. 제 주간 방송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적당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도 아는 모양입니다. 본인이 5시간여 동안 행불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 산불이 일어나고 난 뒤 그 다음날 새벽 0시 20분까지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신문의 날 기념식을 끝내고 청와대 관저로 들어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관저에 있으면서 상황 체크를 했다면 왜 7시 44분 3단계 대응으로 격상되고 모든 언론들이 난리가 났는데 당신은 그 다음날 새벽 0시 20분까지 침묵을 지켰습니까? 밤 11시가 지났어야 왜 페이스북 지시를 내렸습니까? 고민정 부대변인은 왜 밤 11시가 지났어야 서면 브리핑밖에 안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아마 제일 잘 알 겁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대통령이다. 반칙과 특권의 시대를 끝내라.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께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붉은색 구독 버튼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진성호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은 무료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